코를 세게 풀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이 뇌혈관에 문제를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코를 풀 때도 사실 뇌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교수님이 무대에 와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 풀고 무거운 물건 다 드셔도 돼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허리를 조심해야지 뇌혈관을 조심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그 질병이 뇌혈관 질병이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가 터져서 병원에 있을 때는 진짜 기침을 못하게 해요. 그 투병 중인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코 시원하게 푸시고 그 무거운 물건도 들고 뭐 움직이고 다 하셔야죠. 자, 여기 바로 사람 똑같은 크기의 뇌 모형입니다. 근데 어떨 때 아까 뇌출혈 중에도 지주 마카출혈도 있고 뇌내출혈도 있고 또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화면만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잘 생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위 이런 걸 좀 지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특히 마비가 이게 어디가 고장 났길래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두개골을 떼내면 뇌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뇌를 또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거가 경막이라는 거예요. 경막. 그래서 그 경막도 떼내면 비로소 이제 선물을 보죠. 선물을 보는데 그 선물에는 또 얇은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그게 지금 몇 중으로 지금 그 얇은 비닐이 지주막이에요. 그래서 그 지주막 밑으로 그 안으로 터진 게 이제 뇌지주막하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동맥류는 이 혈관이 이게 겉에 있고 안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런 바닥에서 잘 생겨요. 잘 생겨서 이제 치료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뇌동맥류는 이렇게 밑 바닥에 있는 그 밑에서 뇌동맥류가 생겨가지고 그게 터지면 이제 피가 분수처럼 나와가지고 지주막이라는 막 밑으로 확 퍼지는 걸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에 없는 작은 비파열 뇌동맥류를 여기 사실 아까 그래 설명도 하셨고 이게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증상이 없는 비파열 뇌동맥을 만났단 말이죠. 네네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크기가 작고, 그러니까 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아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 서너 사람을 저희가 치료를 하자고 결정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을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혹은 20년 정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좀 많이 커져 있고 풍선이 작은 게 터져요? 큰 게 터져요? 많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예쁘게 평평한 게 터지겠어요? 아니면 삐쭉삐쭉 못생긴 게 터지겠어요? 많이 못생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 잘 터지는 부위가 있고 잘 안 터지는 부위가 있어요. 잘 터지는 부위에 있고 이분이 나이가 한 40 중반, 50 초반 돼서 한참 일해야 될 나이고 그러면 이거는 예방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무슨 공식처럼 크기가 몇 미리 이상 치료합니다. 뭐 몇 살 이상 치료합니다. 이렇게 딱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자기 경험 혹은 이제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때 유리한 점과 치료를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치료라는 거는 치료에 따르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득과 실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뇌동맥류가 있다는 걸 아는 진단법은 유일하게 MRI밖에 없는 건가요? 그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컴퓨터 촬영 C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까 사타구니 이렇게 넣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거는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하는 그런 뇌혈관 조영술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뇌혈관을 촬영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외래에서 병원 방문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CT나 MRI를 찍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막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이게 몸도 아니고 뇌 부위잖아요. 그죠? 뇌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고도 수술을 또 막상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해도 불안해서 그렇죠. 이 네.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그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모든 치료 행위는 특히 수술, 뭐 약도 마찬가지, 약도 부작용이 있죠. 근데 왜 약을 드세요? 낫게 하게.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음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도 수술에 따르는 예기치 못한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뇌수술도 그렇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뇌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분은 그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뇌수술의 후유증을 겁내는 것보다 치료를 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이런 미파열 뇌동맥,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이나 또는 시술도 마찬가지인데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우리가 뭐 주로 이제 10중 8구 이렇게 했는데 100명 중에 거의 뭐 95명 이상 어쩌다가 한두 분 정도가 조금 불편하고 고생하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한두 명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수술자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니 전문가께서 누가 보든 간에 뭐 수술적인 치료든 뭐 시술적인 치료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보태서 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자, 또 술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아버지가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절주를 하셨는데 이 뇌동맥류 아니면 뇌질환과 이 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담배, 흡연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근거가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담배는 전부 금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근거가 없는데 술을 왜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리냐면 술 그 자체보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기름진 거 먹을 거고 술 먹으면은 혈압도 좀 올라갈 거고 왜냐면 혈압은 뇌혈관 질환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규모 있는 삶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심한 편두통, 그 다음에 눈 충혈이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맷박 뛰듯이 한쪽 머리 두통이 이틀 정도 지속돼서 두통약 처방을 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두통이 다들 사실은 좀 뇌와 관련돼 있다, 뇌질환 관련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검사를 많이들 하죠. 아까 미파일 뇌동맥류 두통 때문에 대부분 검사를 해요. 대부분 이상 없어요. 두통이 하나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큰 병이 있을 것처럼 공포감을 갖지만 실제로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잘 없다. 편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냥 두통일 뿐인 거고 물론 두통도 전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마치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이 많았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은 질문인데요. 뇌졸중 치료를 받았는데 편마비가 왔어요.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후유증이 좀 완치라든지 아니면 거의 근접한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유증은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네. 제일 좀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뇌 신경은 손상되면 사실 회복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대로 평생을 지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게 앞으로 가능한 건지. 네. 뭐 우선 예, 아니오로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완치되나요? 완치되죠. 왜 안 돼요?
완치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낫는다 그랬죠. 1cm씩. 매일매일 1cm씩. 우리 전문가들, 의학자들이 뇌라는 구조, 혹은 우리 생면 형상이라는 걸 아직 다 잘 몰라요. 옛날에는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안 돼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앉아서 걷지 못하는 환자들도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면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들이나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한쪽 마비된 사람은 로봇을 입혀가지고 로봇이 걷게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내가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다. 매우 더디고 답답하지만 조금씩 회복이 될 거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좋아진다는 목표로 노력을 하면 완치된다. 완치 왜 안 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